3년간 불면증으로 무척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뷰 하시다 보면 이 치료 과정에서 살이 빠지셨어요. 너무 많이 빠졌다고 그만 빼 그래 그래서 예상보다 좀 더 빨리 좋아지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환자분은 그 3년간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해요. 또 불면증이 생기면서 입술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 입술이 헐고 나았다가 헐었다가 나았다는 게 반복이 돼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술에 변형이 오셨어요. 그 중간에 이렇게 높이가 굉장히 낮아진 이런 상태로 대학병원에 가서 그 조직 검사도 하셨는데 편평태선이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고 주사를 맞았지만 주사를 맞을 때만 좋아지고 또 반복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그 내원하기 며칠 전에도 주사를 맞고 오셨다. 또 나중에 이제 인터뷰 하시다 보면 이 치료 과정에서 살이 빠지셨어요. 몸이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하죠. 그중에 또 살이 분명하게 또 잘 빠지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초진 때 환자분들께 항상 이제 질문하는 게 저희 병원에 오셔서 개선하고 싶은 증상이 뭐세요? 이렇게 다 말씀해 보세요. 일이 나열하세요 하면 10개에서 15개 증상 그렇죠. 우스갯소리 삼아 하지만 그게 진짜 단순히 농담은 아닌 거죠. 네. 개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불면증이 있으신데 개인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또 트라우마 같은 이제 사건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무드 자체가 좀 우울한 감을 좀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정신과에 가셔가지고 졸림과 발륨이라고 하는 기아제팜 그리고 트라조론이라고 하는 항우울제 이렇게 이제 복용을 하셨더랬어요. 약을 복용하는데도 그렇게 푹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고 좀 불편감이 많은 상태였죠. 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제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스타틴 제제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기능의학 검사 결과는 어땠죠? 이분의 기능의학 검사 결과는 혈액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헬리코박터에 감염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특히 네. 헬리코박터는 위암의 강한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네. 주의를 해야 되죠. 헬리코박터에 감염됨으로써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그것이 몸에 반복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헬리코박터가 있다면 주변에 같이 사시는 동거하시는 가족분들도 같이 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있으면 배우자가 감염될 확률이 70% 정도 되고 자제분들은 한 30에서 40% 정도 감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이 진단을 받으시면 가족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가서 헬리코박터 감염 유무를 검사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콜레스테롤 200, 중성지방 142, D다이머가 0.63으로 증가된 상황이었습니다. IgG 음식 과민증 검사상 치즈, 굴, 쌀, 우유, 요구르트, 계란 노른자, 카제인, 계란 흰자, 보리, 메밀, 양배추, 토마토, 귀리, 배, 맥주 효모, 글루텐, 글리아딘, 사과, 가지, 고구마, 호두, 밀, 생강, 마늘,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 씨, 꿀에 대한 면역 항체가 생겨져 있었습니다. 식사 시에 네. 좀 제한해야 될 음식들이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이런 결과를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나 뭐 먹고 사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검사 안 하시면 어떡할 뻔했어요. 검사를 하셨으니까 알게 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면역 항체 반응은 평생 이 음식을 못 먹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면역 항체의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낮은 음식은 6개월 정도 안 먹으면 없어지고 농도가 높은 음식은 더 긴 기간 동안 안 먹으면 이 면역 항체 반응이 없어지거든요. 이 음식을 내가 모르고 먹었다 하면 면역 기능이 계속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소변 유기상 검사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대사물 양성으로 대장 내에 나쁜 균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신경 전달 물질 중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대사물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산화 손상이 증가되어 있었고요. 암모니아 대사에 이상이 보였습니다.
타액 호르몬 검사상 기상시에 코티졸 농도가 저하되어 있었고 오히려 야간 코티졸 농도가 증가되어 이것이 불면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고 DHEA의 농도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분의 정량 뇌파를 보면요, 좌측에 있는 첫 번째 정량 뇌파 결과와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 치료 10회 이후에 찍은 정량 뇌파입니다. 이후에 제일 좌측에 있는 델타파가 굉장히 붉게 나와 있죠. 이만큼 델타파는 수면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파로서 서파입니다. 그런데 이 델타파에 이렇게 그 붉은색으로 과밀하게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10회 치료 이후에는 거의 다 없어져 버렸죠. 이만큼 뇌가 좋아졌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TMS 4번 마치고도 수면에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하시다가 한 6번째 하시고 나서는 치료받고 간 날부터 이틀 동안 기운이 없고 하품은 자꾸 나는데 낮잠은 안 오는 정도로 조금 변화가 조금 생기기 시작하다가요. 9번째 이제 TMS를 받으시고는 피곤함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아직까지 수면제는 복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12번째 치료 이후에는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깊은 수면은 아직은 아니지만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잘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오셔가지고는 15번째 TMS 치료 받으러 오시면은 그것이 잘 유지가 되고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TMS 치료하는 동안 기능의학적 치료는 어떻게 하셨죠? 이분에게 시행한 기능의학 치료는 사실은 환자분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부터 시작이 됐어요. 위장뿐만 아니라 대장에도 균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 내에 균을 죽이는 제균 치료도 같이 했고, 또 소화효소제를 보충하고, 또 부신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분의 떨어진 부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그다음에 생활지도요법을 했는데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총동원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수면제 없이 사흘이나 잠을 계속 주무시는 일이 발생이 됐고, 입술에 반복되는 염증이 없어지셨고, 또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는데 친구들이 야, 너 너무 다이어트 열심히 한다, 살 좀 그만 빼 라는 말까지 들으셨다네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지가 그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훨씬 예쁘세요. 그때 입술이 심했잖아. 지금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없어졌네요. 그죠? 지금 이제 낫고 있는 중이네요. 수면제 며칠 안 먹었어요 지금. 수면제 안 먹고도 잠이 오세요? 깊은 잠은 못 자지만 네. 그래도 안 먹고도 잘만 해요. 안 잠이 먹고.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보다 인상이 확 다르세요. 어저께도 3 네. 명이서 만났는데 좀 오랜만에 봤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그만 빼 그만 빼 그래. 그래서 살 안 뺐는데 그랬더니 아유 아니야 배가 없어. 맞아. 그분들이 잘 보신 거예요. 복부가 지금 3.5cm 꽤 많이 빠지신 거예요. 배가 없어 살 그만 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대로 쭉 하시다 보면 여기도 이제 안 생겨야지. 그거하고 잠만 잘 자면 예.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해야 돼요. 파이팅. 네. 파이팅. 숙제 주시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예뻐지셔서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이분은 신체적으로 염증 반응이 많으셨던 분이셨고, 그에 따라서 불면증이 동반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내면에는 좀 가면 우울증 같이 감춰진 억압된 우울증 사항이 동반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수면제만으로 치료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불면에 대한 다양한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시면 충분히 회복이 된다고 봅니다.